민속주 발효 쪽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그 중에서 다시 한 번만 멘트 해주세요. 그 전통 민속주 발효 쪽으로 가면서 뭘 하는 거냐면 한산 소곡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술은 워낙 다양하고 뭐 지역별로 그다음에 소재별로 너무 다양한 술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속주 전체를 건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 원리와 소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민속주들을 구분해내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담은 청주와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 증류해낸 증류주도 있고, 이거는 술을 알코올을 분리하는 방식들이나 청주를 빼내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흔들어서 넣은 막걸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일단 술을 담은 다음에 얘기고, 그래서 그냥 술을 담는데 술을 담은 이유는 뭐냐면 알코올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부패를 막기 위한 것도 있어요. 알코올은 산화식품이에요. 그래서 술 담는 거는 사실 저희 발효예나 이런 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화된 음식을 먹으면 현재 내가 산화되고 있는 데다가 산화율을 높이니까 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독을 없애는 과정에서 몸에 있는 중요한 효소들을 없애면서 생명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술은 안 만드는 거지만 발효에 한번 기작을 보는 것에서는 술도 볼만해서 그래요. 물에다가 어떤 소재들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두면 무조건 썩어요. 이건 안 썩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부패균보다 더 활동적인 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이 뭐냐면 알코올균이고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에다가 누룩을 넣어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빨리 썩기 전에 알코올균이 움직여서 잡아내요. 이 누룩은 어디서 뽑아내냐면 밀에서. 밀을 싹 띄워서 밀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병을 만들어요. 근데 요때 만드는 병은 이렇게 덩어리는 어느 정도냐면 그거에 매주에 한 4분의 1 사이즈나 5분의 1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작게 병을 만들어요. 왜냐면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라서 습해서. 이게 병이 너무 크면 건조를 안 해서 좀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을이나 이럴 때 이 병 사이즈가 커져요. 누룩을 띄우는 병 사이즈가. 여름이나 이럴 때는 도너츠처럼 속도 파내요. 속도 이렇게 도너츠처럼 파내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부패가 안 일어나게 하고, 겨울이 되면 얘들을 찐빵처럼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느 지방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누룩을 만드는 병의 형태들은 다 달라지고, 그래서 누룩을 만든 다음에 집어넣는데 소재를 쪄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냥 밥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생쌀로 만드는 게 있어요. 한산소국주는 생쌀로 만들어요. 가을이 딱 돼서 쌀이 새로 나와요. 그럼 그 생쌀로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술을 담아요. 일반적으로 술이 익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되죠. 얘는 술이 익는데 3개월이 소요돼요. 그래서 가을에 첫 쌀로 가지고 생곡을 사용해서 언제 먹냐면 그 신정 때, 그 설날에 먹는 술을 만드는 게 한산 소곡주예요. 여기서 들어있는 것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생쌀을 쓴다는 것. 생쌀을 쓰면 삶은 거는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됐으니까 발효 속도가 빠르죠. 얘는 삼재는 발효 속도가 느려요. 이게 하나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담을 때는 온도가 17도, 23도였어요. 햇살이 나올 때. 근데 어떻게 되냐면 겨울이 되면서
온도가 거의 4도 5도로 떨어졌어요. 온도가 4도 5도로 떨어지니까 뭐냐면 상온에서 저온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알코올 도수가 일반 술은 11도 전후밖에 못 얻어요. 상온에서 얻는 술은. 근데 얘는 저온으로 가서 어디까지 얻어지냐면 17도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도 어떤 도수로 드느냐에 따라서 도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발효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전혀 다른 거를 의도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 술에서도 17도 술은 와인 정도나 몇몇 지역밖에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술을 만들어내는 게 11도 정도인데 탄산수 음료는 아주 재밌는 그 발효를 했던 술이라서 그걸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술 얘기는 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식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한 번만 더 네. 해주시면. 자, 식초 얘기를 들어갑니다. 식초는 뭐냐면 고온 습식 발효예요. 온도는 38도, 40도 사이에 있으면서 간장처럼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고 종균도 식초를 만드는 초산균이 달라요. 그래서 얘들이 고온 상태에서 만드는데 굉장히 저온도예요. 이 초산을 만들어내는 농도가 3%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새콤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우연한 실패가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발상이라는 거 알죠? 어느 해에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농사를 졌는데 이 포도가 당이 굉장히 안 좋은 포도가 생산이 됐어요. 그래도 뭘 한 거냐면 어쨌든 알코올 발효를 취해서 와인통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 애가 또 뭐냐면 온도도 없어요. 와인을 담은 다음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저농도의 고온이 되면서 이게 식초 발효를 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냅둔 거예요. 두니까 맛도 떨떠라고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갔는데 뭐가 되냐면 기가 막힌 식초가 나왔어요. 초산 농도가 7%까지 올라가요. 일반적인 건 3%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게 7%까지 올라갔어요. 자, 식초를 만들어서 겨울을 잘 지나면 초산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5도만 올라가면 발산육이 돼요. 그래서 식초를 만든 다음에 원재료를 좋은 걸 써서 그 원재료를 온도를 완벽하게 식초가 발효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며칠 있다가 가면 뭐가 되냐면 다른 발효가 나. 그래서 완전히 3%가 넘으면 다른 발효로 진행이 못 돼요. 계속 식초 발효를 밖에 못 가요. 이걸 온도를 쭉 낮춰서 겨울에 가는데 얼마냐면 17, 8도. 땅속에 묻어도 상당히 땅이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토굴처럼. 그냥 우리가 땅만 파고 집어넣으면 안 나와요. 죽어요. 균이. 그리고 고기간 동안 발효가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맛있는 식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식초가 겨울에서 추워질 때 되면 위를 딱 막고 거기다가 왕겨나 이런 걸로 푹 덮어줘요. 조그맣게. 그래서 두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곳에 땅의 온도는 17, 8도까지도 올라가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에서 1년을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좋은 식초가 돼요.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벗겨주고 추울 때는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온도를 유지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식초를 얻을 수 있어요. 식초 소재로서 가장 좋은 거는 장미과 애들과 역시 머루포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머루나 포도로 가지고 그 식초를 담아보 줘요. 좀 있으면 사과 나와요. 사과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 식초 발효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무엇을 가주냐면 겨울 동안 온도를 낮잖아요. 겨울이 실내 같은 데가 18도예요. 딱 고농도의 발사믹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게 겨울철의 실내예요. 그래서 사과 같은 거 11월 달에 따자마자 식초를 만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식초를 한다면 그 상태를 유지해서 봄에 오면 아주 훌륭한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지금까지 봤던 거의 전통 발효에 대한 그 얘기들이었고요. 이제는 질문입니다. 뭐든지